3월 9일날 있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고 보수 정권을 다시 세웠죠.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국가를 변화시킬지 기대해보며 오늘은 정권 교체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세상에 등장하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인 코인과 NFT, 그런 만큼 그에 대한 법 체계 역시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55조 원의 규모와 700만 명의 투자자들의 존재에도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홀대받았던 가상자산과 관련 사업들이 앞으로의 5년 동안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 윤석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에 대한 5천만 원 이하 비과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법으로 250만 원 설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5천만 원으로 크게 늘린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2023년 1월부로 주식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되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될 예정인데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못지않은 주요한 투자 소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형평성의 문제로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제 금액의 증가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 같네요. 더욱이 이 법안은 여야 상관없이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일사천리로 가장 빠르게 적용이 될 공약 중 하나일 듯합니다. 이미 3월 24일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을 발의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NFT에 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NFT를 단순 미술품이나 기타 창작물로 볼지 가상자산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술품이냐 아니면 가상자산이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경우 세금이 없고 사망한 작가이거나 외국 작가의 경우 6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20%의 세금 부과가 됩니다.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에는 1억짜리 NFT 그림에 대해서 현행법상 250만 원을 제외한 9,750만 원의 20%의 세금을 부여하던 것을 5천만 원까지 그 범위를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NFT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우리 NFT인들의 희비가 결정되겠네요. 두 번째는 ICO 허용입니다. ICO는 주식시장의 IPO 개념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국내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코인 발행은 그동안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여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법으로 이어져 왔죠. 윤석열 정부는 이를 허용하여 코인을 국내에서 직접 발행하는 것을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다만 NFT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러그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우선 거래소 발행, 즉 공실력 있는 거래소를 중개인으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세우는 것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본격화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줄어든 상태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는 메리트가 생기겠네요.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면 코인과 NFT판에 대한 대중적 인식 역시 보편화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아직 상당수가 NFT와 코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혹시 아나요? 이것이 우리 NFT판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질지. 세 번째는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성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앞으로의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당선인은 디지털 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을 기획할 디지털 산업 진흥청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코인과 NFT 비즈니스가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을 이어가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컨트롤 타워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선인은 코인과 NFT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전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NFT 거래 활성화 역시 당선인이 약속한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연계하여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을 지원하고 현재 침체되어 있는 NFT 시장을 활성화시켜 대중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기재부 역시 이를 진행시키기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가요? 글쎄요, 인프라 강국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생태계, 한국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팡, 메트라 불리는 디지털 생태계를 주도해 나간 온라인 기업들, 그리고 코인과 NFT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빅 웨이브가 오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자리를 단단히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곁에 우리나라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